안녕하십니까. 교육대 프로젝트 에듀 콘서트의 배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꿈과 희망의 교육을 얘기하는 에듀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뭔가요? 꿈이다. 교육은 희망이다. 교육은 행복한 미래다. 네,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투자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원리는 비단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배우든 뭐 스포츠를 운동을 하든 그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의 시간은 단순한 24시간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이 쌓인다면 좀 더 절대적인 가치로서 우리에게 작용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어떤 하루를 쌓아야 이렇게 공부가 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연은 정말 그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공부법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박철범 대표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철범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공부를 자기가 좀 알아서 정말로 열심히 시간 관리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정말로 부모님 속이 시원하시겠죠. 제가 주로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공부에 관한 책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특강 이런 거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면 부모님과 학생들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들어오는데 일단 부모님의 얼굴이 수심이 굉장히 가득하세요. 그리고 아이는 딱 봐도 정말 잘 놀게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컴퓨터 게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맞벌이 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실 때 얘가 지금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게임에 빠질까 봐 아예 출근하실 때 컴퓨터 코드를 빼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내가 이렇게 컴퓨터 코드를 빼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집에 와서 컴퓨터 게임을 하려고 해도 아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학생에게 따로 불러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정말 부모님 말씀이 맞느냐?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저에게 얘기를 하기를 사실 엄마는 모르고 있지만 사실 컴퓨터 코드는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 관리를요,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가 잘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공부라는 것은 시간 관리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 관리는 학생 스스로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나중에 뭐 쇼핑몰 만들어서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굳이 이 공부가 필요할까? 나는 나중에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굳이 영어 수학을 잘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명문대를 나와야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만큼 우리가 어떤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해서 그걸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을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길은 공부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관리를 잘해서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딱 3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하루는 보통 이런 식으로 아침 시간, 그리고 수업 시간 전후로 쉬는 시간, 그리고 저녁에 자습을 하는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어차피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든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 때까지는 전교 1등이나 못하는 애나 다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남아있는 기간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근데 왜 누구는 좋은 성적이 나오고 누구는 나쁜 성적이 나오죠? 그 2달이라는 기간 동안 시간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간 관리라는 것은요, 하루가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 대부분의 하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 언제 일어나죠? 우리 어머님들 학생 깨우실 때 정말 많이 고생하시죠? 잘 안 일어납니다. 밤 늦게까지 뭐 컴퓨터 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뭐 뒤적뒤적 하다가 늦게 잠들게 되면 아침에 정말 잘 안 일어나요. 그럼 학생은 조금만 더 자면은 지각할 것 같은 딱 그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도 잘 못 먹고 허둥지둥 학교로 가게 되죠. 그리고 학교 가는 그 도중에 또 차 안에서 좀 졸기도 할 테고, 또 아침에 수업 시간에 또 졸기도 할 테고, 또 쉬는 시간에 또 엎드려 자기도 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중고등학생 대부분은요, 오전 시간을 비몽사몽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은 있어요. 좀 졸다 보면, 좀 멍하다 보면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밥 먹을 때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이죠. 안 그래도 공부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든데 좀 졸고 비몽사몽하니까 그 세월이 빨리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아침에 비몽사몽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오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고 나서 좀 5교시, 6교시 비몽사몽 또 쉬는 시간에 엎드려 자고 이러다 보면은 또 오후도 금방 지나가고요. 그러다 보면 오전하고 오후에 잠을 다 잤죠. 이제 저녁이 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습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맑아진 이 상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자습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방 하루가 끝나버려요.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잠자는 시간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7시간, 8시간 자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한다는데 그렇게 잠을 자고도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잠을 자면 저는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아요. 잠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질문은요, 잠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부터 치열하게 달리지 않고 비몽사몽 오전과 오후를 보내기 때문에 저녁에 잠깐 공부할 시간 나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시간 공부하면 하루가 끝나니까 그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나 지금 하루가 다 끝나가는데 공부를 얼마 안 했어. 잠을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러나 이것은 잠 문제가 아니라 아침부터 치열하게 달리지 못한 그 시간 관리 시스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아침에 30분을요 학교 가기 전에 30분만이라도 일단 공부를 하고 출발을 하라고 조언을 드리는 것을 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비몽사몽 하잖아요. 잠이 막 와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거지? 간단합니다. 일단은 정말 쉬운 수학 문제를 한번 시작을 하세요. 정말 어려운 문제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손이 아닌 막 발로 막 풀어도 풀린다. 이런 문제를 몇 문제 좀 풀다 보면요. 머리가 좀 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수학을 풀고 나서 나머지 20분은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에 가장 어려워하는 공부를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학생은 나는 저번 수업 시간에 뭐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중에서 뭐 종속절과 주절 시제를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면 그 주제를 바로 오늘 아침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공부할 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국사 공부할 때 도자기 그림 시대별로 구분하는 것이 항상 어려웠다. 그럼 내일 아침에는 그것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20분 동안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때 공부해야 되는 것은 내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수업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이때 공부하면 이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이 막 높아집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도 없고 메일도 없던 시절에 연애 편지 다들 써보신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밤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때 편지지에 써지는 말들은 정말 달콤한 말들이죠. 근데 이 말들을 다음날 아침에 읽어보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립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벽 2시 남이라는 말이 있죠. 새벽 2시에 내가 썸 타는 남자 또는 여자에게 톡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다음 날이라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정말 내가 왜 그랬지 할 후회를 할 그런 말을 막 하게 되죠. 뭐 이런 거겠죠. 자니? 그래서 앉아. 그러면 뭐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왜? 그러면 그냥 갑자기 뭐 네가 생각나서 이런 말들을 막 합니다. 다음 날 읽어보면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전날 밤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의 머리는요. 밤에는 공부가 잘 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다음날 아침에 확인을 해보면 그때 머리로 공부했던 것이 머릿속에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부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가 잘 된다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냥 단순히 조용하고 센티멘탈한 그 기분에 사로잡혀서 착각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아침에 공부를 하는 것은요. 머리가 좀 무겁고 잠이 오고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잠을 이겨가면서 조금이라도 본 그 내용이 나중에 시험 때까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30분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0분 동안 아침에 공부하면 그 30분 동안 그만큼 남들을 앞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30분 더 공부하라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공부의 시작이 아침이잖아요. 근데 이 아침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머리는요. 어떤 것을 비교할 때 항상 비교 대상이 없으면 제대로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만 원이던 물건이 50%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죠? 10,000원이죠. 그 가격표를 보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와, 싸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반대로 이번엔 5,000원이던 물건이 10,000원이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 뭐 가격 인상 등의 요인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상하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아니 이런 날강도들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똑같은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싸다고 느껴졌고 지금은 비싸다라고 느껴졌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의 머리는요, 기준이 없으면 객관적으로 판단을 잘 하지 못해요. 비싸다, 싸다. 내가 하루를 열심히 보낸다, 아니면 게으르게 보낸다.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비몽사몽한 상태로 아침을 시작하게 되면 공부를 안 하던 것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저녁에 공부를 좀 하게 되면 내가 공부를 안 하다가 했기 때문에 이때 공부한 것이 마치 공부를 많이 한 것처럼 느껴져요. 정작 공부한 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망해가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아침에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이게 기준이 돼서 나중에 수업 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에 좀 웃고 떠들고 이렇게 공부를 잘 안 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확 불안한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아침에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런 불안감이 시간 관리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라는 것은 단순히 뭐 자투리 시간을 아껴 쓰자 이런 어떤 부지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생활의 지혜랄까 이런 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쉬는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아침, 쉬는 시간, 자습 시간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기에 뭐가 없죠? 중요한 차이점, 중요한 어떤 포인트, 수업 시간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수업 시간일 텐데 왜 수업 시간을 잘 듣는 방법은 안 적혀 있고 쉬는 시간 얘기만 있을까? 이것은요,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바로 수업 시간의 집중력과 수업 시간에 배운 공부 내용을 얼마나 오래 유지시키는지 결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의 머리는요, 어떤 것을 한번 들으면 일단 머릿속으로는 들어옵니다. 지나다니는 자동차 번호판 내 눈에 일단 들어오죠, 보고 있으면. 그렇지만 이것은 금방 잊어버리게 마련이겠죠. 왜 잊어버리죠? 내가 지금 머리로는 들어왔지만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 대뇌가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뇌가 만약 내가 자동차 번호판을 보는데 한번 봤어요. 그리고 좀 지나서 한 10분쯤 지나서 다시 봤습니다. 그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너 왜 이거 2번 봤어? 이거 중요한 거야?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장기 기억으로 넘기게 돼요. 수업 시간이 너무 어렵다, 집중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원인도 간단해요. 수업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들으면 다 버려져요. 그렇지만 수업 시간 전에 잠깐이라도 딱 3분만이라도 뭐 목차를 훑어본다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배울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런 것을 배우는구나.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되지? 궁금한 점을 가져본다거나 아니면 문제집을 훑어보면서 이 내용에 관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고 수업을 들으면 그런 작업은 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 3분이 내가 어떤 것을 들었고 수업 시간에 그게 다시 내용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펼쳤더니 도자기 그림을 제시하면서 이런 유물이 사용됐을 때 시대상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아직 안 배웠으니까 풀 수는 없겠죠. 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감만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도자기 그림 중요한가 보다, 시대상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나 보다 감을 잡고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죠. 자, 이거는 빗살무늬톡인데 신석 시대에 사용했어. 끝이 뾰족한 것은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을 때 이렇게 꽂아 쓰려고 한 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순간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는 거야. 아까 문제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어떤 스킬을 발휘해서 그것을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 전에 잠깐이라도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복습을 해야겠죠. 많은 학생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복습에 관한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머리는요, 어차피 뭐든 공부해도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망각곡선에 따르면 어떤 단어를 100개를 외웠어, 완벽히 외운다 하더라도 다음 날 남아있는 게 몇 개라고요? 36개가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100개 중에 10개도 채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확 잊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죠? 내가 어떤 것을 배웠을 때 그것을 잊지 않는 공부를 추가로 해야겠죠. 이게 바로 복습인데, 학생들은 착각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공부했던 것을 나중에 다시 하기만 하면 이게 곧 복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는데 다음 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이 거의 잊혀져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요, 복습이 아니라 그냥 새로 공부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부를 매일매일 할 뿐 복습이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계속 잊혀져 갈 뿐인 거예요. 진짜 복습은 뭐냐면요,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것을 공부하자마자
그 책을 덮자마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복습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을 복습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을 내일이 아니라 이번 주말이 아니라 시험 기간이 아니라 바로 오늘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려면 어느 시간을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쉬는 시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되면 아이들로부터 야유를 받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쉬는 시간이라는 용어가 잘못됐다. 쉬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정규 공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야유가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최하위권에서 최상위권까지 올라간 사람 케이스고 그래서 저희 공부 방법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어떻게 하면 많이 놀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항상 저는 그걸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쉬는 시간 3분 동안 공부를 해야 나중에 더 많이 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분 동안 잠깐 보는 것만으로 기억이 정말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겠죠, 어떤 내용을. 그러면 그 책을 덮고요. 연습장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내가 배웠던 내용을 자유롭게 한번 써보세요. 생각이 잘 안 날 겁니다. 방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잊혀지기 시작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것을 고민하다가 뭐였지 하다가 다시 책을 펼쳐서 확인을 하면서 그 내용에다가 별표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기간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평소에 별표 친 것들만 공부를 하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쉬는 시간을 3분 예습과 복습으로 활용하시면 나중에 3시간 또는 3일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도 성적을 많이 올릴 수가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저는 서울대학교에도 다녀봤고요. 고려대학교도 다녀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와, 그런 명문대학교의 학생들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일까? 막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정말 천재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들어가기 전에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친구들이나 이 선후배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한두 명 간혹 있긴 있죠.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오히려 평범해요. 심지어는요, 평범 이하의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친구와 얘기하면 정말 이런 머리를 어떻게 이 학교에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야, 너 어제 그 내가 부탁한 거 가져왔어? 그러면 뭐? 네가 무슨 말 했지? 뭐 이렇게 좀 어리버리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공부 방법적인 면에서는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복습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 외웠고 문제 풀고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시험만 치면 다 틀리는 거예요. 복습을 안 해서 그런데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수업이 끝나도 이런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나 수업 방금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다른 애들 지금 쉬는 시간에 다 놀러 갔는데 자기만 책상에 계속 남아서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번 봐야겠다 하고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정보가 오래 남아있게 되고 시험 칠 때도 좀 머리는 좀 어리버리하지만 계속 복습을 해왔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많이 본 것 같은데 정답을 체크하면 이게 나중에 다 맞는 거고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명문대학교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계속 뒤적이면서 파헤쳐야 돼요. 쉬는 시간은 바로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깨알 조언을 하나 드리면요. 학생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도 복습의 중요성 알고 있고 쉬는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 공부하면 눈치가 보여요. 친구들한테. 친구들이 지나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어도 눈치 보여서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해결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업이든지 종 딱 울리자마자 수업 바로 시작하는 경우 없죠. 종 띵동띵동 하자마자 지금 시작 하면서 공부 시작하는 경우 없습니다. 선생님께 들어오셔가지고 뭐 농담도 좀 하시다가 좀 인사도 하고 이러죠. 그렇게 짧은 앞부분의 시간 동안 빠르게 예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아니라 수업이 시작하고 나서 3분을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 이동 수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쉬는 시간을 잘 활용을 못할 경우에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눈치가 보인다. 나는 그리고 성격이 너무 소심하다. 이러면은 쉬는 시간에 공부하지 말고 그러면 수업 끝나기 바로 3분 전을 활용해서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설명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이렇게 진도 나갈게 이렇게 하시는 순간 그때 공부를 하시면은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자습시간 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 지금 컨설팅하고 있는데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남녀의 차이가. 남학생들은요 뭐랄까 좀 집중을 잘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얘기해요. 뭔가 사냥꾼 본능이 있는지 이 공부가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를 깨닫고 철이 들면 정말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해서 단기간에 그것을 성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학생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예습 복습해서 차근차근 올려나가는 경우죠. 근데 남학생들이 이런 장점은 있는데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철이 드는 시기가 군대 갔다 와서라는 게 문제예요. 남학생들은 철이 좀 늦게 듭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는데, 근데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에게 이렇게 묻죠. 선생님, 공부를 정말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많이 외웠고 문제집도 많이 풀었습니다. 근데 성적이 안 올라요. 뭐가 잘못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의 문제집을 훑어봅니다. 저는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집만 딱 보면요, 그 학생의 현재 상태와 심지어는 미래까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집이 전혀 안 풀려 있다. 그러면 공부 안 하는 학생이니까 당연히 최하위권이겠죠. 반면에 문제집이 정말 막 풀려 있는 학생이 있어요. 정답 체크 다 돼 있고요. 풀이 과정 다 써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푼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자기에게 쓰는 편지 이런 것도 적혀 있어요. 뭐 민지야 힘내, 넌 할 수 있어. 뭐 서울대 17학번 화이팅, 뭐 이런 거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집인 학생일수록 절대로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중위권 정도의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집을 그렇게 정답 체크를 다 하고 풀이 과정을 쓴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다시 푼다는 얘기입니까? 안 푼다는 얘기입니까? 안 푼다는 얘기죠. 정답이 다 썼는데 어떻게 다시 풀겠습니까? 공부는 반복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문제집 개수를 늘려나가는 것은요, 그냥 자기 불안함을 감추기 위한 시간 때우기 공부에 불과합니다.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뭐 중학교 공부든 초등학교 공부든 아니면 대학교 공부든 아니 나중에 무슨 고시 공부든 시험이 있는 공부의 방법은 다 똑같아요. 공부의 대부분이 문제집을 푸는 것인데,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어야 되고요. 반복해서 풀기 위해서는 거기에 정답 체크 풀이 과정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권유를 드리는 방법은 1번 문제 정답이 3번인지 5번인지를요, 문제집에 쓰지 마시고요. 수첩이나 연습장 따로 준비하셔서 거기다 쓰세요. 그리고 정답 보고 매길 때만 맞고 틀린 표시만 문제집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맞는 건 동그라미, 내가 실수한 것은 좀 더 생각해서 정답을 맞게 되면 세모로 바뀌겠죠. 내가 틀렸어. 아무리 정답을 고민해봐도 모르겠어. 그래서 자습서를 뒤적이거나 아니면 친구나 선생님에게 묻거나 아니면 정 안 되겠어서 해설을 다시 봤습니다. 그렇게 해결한 문제는 별표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에다가는 딱 이 세 가지 표시만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세모, 그 다음 별표. 이렇게 쭉 한번 다 풀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없다면 세모라든가 별표만 골라서만이라도 풀고 또 돌아가서 3번 반복하고, 최소한 3번은 반복해야 머릿속에 비로소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은 또 볼멘 소리 합니다. 어떻게 그거를 3번이나 보고 앉아 있습니까? 숙제도 많이 있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요, 자습 시간에 하는 공부는요, 뭘 해야 되냐면 그날 수업 시간에 들었던 과목과 진도에 관해서만 문제를 푸세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 공부해요. 내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국어하고 과학을 들었어. 그러면 국어, 과학 듣고 그날 저녁에는 영어 문법을 공부합니다. 옆에서 볼 때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 같죠. 와, 수업도 열심히 듣고 혼자 공부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지만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수업도 듣고 저녁에는 수업을 복습을 해야 되는데 수업의 내용과는 관계없는 것을 따로 공부를 하니까 망각곡선이 그냥 여러 개 그려질 뿐인 거예요. 그날 자습 시간에는 오늘 수업 들었던 과목만 공부하시고요.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간 부분만큼만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렇게 해도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운 진도를 복습 다 못합니다. 몇 과목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날 결정을 해야겠죠. 오늘은 내가 원래는 영어를 못하지만 오늘 수업 내용은 영어가 이해가 돼. 그럼 오늘 영어 안 할 수도 있고요. 수학을 복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진도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저녁에 어떤 것을 복습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문제집을 풀면서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동그라미, 세모, 별표 표시만 하면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제가 3번 정도는 반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짤 때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문제집 한 권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데 4주가 걸렸다면 8주를 비워두세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권을 다 볼 때, 또는 뭐 중간고사 범위까지든 기말고사 범위까지든 한 번 다 볼 때까지가 4주 걸렸다면 두 번째 반복할 때는 보는 기간이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처음에 4주면 두 번째는 그럼 몇 주가 되는 거죠? 2주가 되겠죠? 4주, 2주. 왜냐하면 틀린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반복할 때는 몇 주가 걸리겠습니까? 일주일 걸리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반복할 때는 또 일주일의 절반인 3일 정도가 걸릴 거고요. 다섯 번째 반복할 때는 또 1.5일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5번 반복한다 하더라도 처음에 2배가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한 번 볼 때만큼을 시간 더 할애를 해두면, 계획을 짜두면 5번이나 반복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문제집을
5건을 다 다른 문제집을 보는 학생들보다 최소 8배 정도는 더 효과가 있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다양한 문제라는 것은 한 문제집을 반복을 하고 나서의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면서 다양하게 풀어봐라 라는 말이지, 그게 먼저가 아니고 반복이 먼저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관리에 관해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루는 어차피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공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든 아니면 뭐 일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인간관계나 사랑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한 시기에는요, 하나에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대답에, 너 공부 몇 시간 해? 8시간이요. 8시간 너무 부족해. 10시간 해. 15시간 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8시간 하는 사람이 10시간, 15시간 이렇게 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공부할 때 우리가 잡념에 시달린다면, 공상을 한다면 그 시간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공부할 때 집중력 문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집중하지? 집중력이 타고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집중력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떠올리는 잡념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계인이 쳐들어왔을 때를 상상합니까? 아니죠. 그런 일은 상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것은 떠오릅니까? 내가 지난 주말에 놀았던 것은 떠오르죠. TV에 봤던 것은 떠오릅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이 떠올라요. 즉, 공부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공부 시간에 떠오를 만한 그런 일을 평소에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공부 시간에 집중하는 비결은요, 공부를 하지 않을 때 내 삶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비결이에요. 그때 깨끗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스마트폰이든 게임이든 등등 공부 시간에 생각날 만한 걸 내가 빠져 있다면,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이든지 간에 그 시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의 첫 번째 원칙은요, 일단 삶을 깨끗하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시간 관리, 하루의 시간 관리는 딱 3가지를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침 30분을 치열하게 살고 시작을 하자. 그 다음 수업 시간 전으로 3분만이라도 짧게라도 예습과 복습을 하면 나중에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 또 자습 시간은 주로 문제집을 풀게 될 텐데, 그날 진도와 과목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보든지 간에 3번은 반복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이렇게 원칙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은 아니죠. 공부를 함에 있어서 꿈이 없어도요, 성적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명문대는 갈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런 친구들 제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칭찬받는 것이 좋아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좋아서,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좋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 들어온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을 제가 옆에서 보면 정말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불행하다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 관리했지만 그 사실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그것이 행복감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몇 번씩 치고 이과에서 문과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나의 진로를 나에게 맞게 결정하면 그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내가 교실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네 꿈은 이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발로 뛰어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이건 자기가 결국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진로를 찾으면 내 마음속에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꿈이 그려진다면, 그 꿈은 내 마음속에 열정이 돼서 내가 하고 있는 공부와 시간 관리에 훨씬 더 효율을 높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떤 공부를 하든지 자기의 그렇게 꿈을 이루는 학생들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제가 준비한 강연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은 글로벌 인재들이 공부하는 곳, 여기는 부산국제고등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국제고등학교인 부산국제고는 세계 무대로 나갈 인재를 키우는 데 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는 학교로, 외국어와 함께 지구촌 곳곳의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스페인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학생들 아주 열심히 집중하고 있네요. To celebrate the marriage of Ludwig, the crown prince of the Bayern. At the time, the festival was 제2외국어로 스페인어를 배우는데 그 스페인어 교재에 보면 각 과의 끝부분마다 꿀뚜라라고 해서 그 스페인의 문화를 소개해준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부분 보면서 가우디 건축물 얘기할 때 그 사람 되게 뭔가 되게 대단해 보이고 뭔가 직접 가서 보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문화는 다르니까 또 우리랑 많이 다른 점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수업인 것 같습니다. 지구촌 곳곳을 이해하는 수업과 함께 여러 외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n général, tous les élèves ici veulent se spécialiser plus dans l'international. Donc il est essentiel de parler français. C'est quand même un plus autre que l'anglais. Ça permet aux élèves de mieux communiquer, d'être plus à l'aise aussi après lorsqu'ils rencontreront des personnes d'autres nationalités. 영어를 기본으로 여러 외국어를 공부하는 부산 국제고 학생들. 국제 전문가를 목표로 학생들은 국제 감각을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교가 지금 우리 교육 목표에 보면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 나중에 지도자가 되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창의적인 인재라는 것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른 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학생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학생들이 즐기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과제연구 논문 발표에 사회를 맡게 된 김영경, 김민정입니다. 과제 연구 우수 논문 발표 대회는 2학년 학생들이 1년 동안 준비한 논문 중에서 우수 논문 10편을 선정해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발표와 질문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And I want to ask what specific cultural sentiment of Korea you think we can use. 열띤 발표와 질문, 진지한 학생들의 모습이 기존의 학술세미나 못지않죠? 영어뿐 아니라 우리말로도 발표를 합니다. 부산국제고인 모두 25명의 외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호주, 몽골 등지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가장 많은 숫자는 이 학생들처럼 중국에서 온 학생들로 21명의 학생들이 부산국제고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일단 학교 환경도 좋고 선생님도 잘 가르쳐 주시고 친구들도 착하고, 그리고 학교 국제학교라서 영어 되게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실력도 여기 와서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유학생에 대해 여러 가지 한국어 문화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통해 한국어 배울 수도 있어, 한국 문화도 더 알 수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을 알아가는 중국 유학생들. 부산국제고에서 중국 학생들도 글로벌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한글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네요. 4일 동안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수업을 하기 위한 자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어떤 기초라든가 또는 뭐 인사말이라든가, 나아가서 이제 한류의 중심이 되고 있는 드라마나 가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 부분들에 대한 협력적인 사고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철저한 준비 후 부산국제고 학생들은 이번 여름방학 동안 중국 하남성 사대부고에서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에게 우리 한글 가르치고 동시에 한류까지 전한 의미 있는 체험활동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요가 수업 같은 각자 적성에 맞는 특기 적성 교육도 받고 있는데요.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물놀이반은 인기 활동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학생들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줌바톤 동아리 활동입니다. The students have organized a great fundraiser to raise funds for the albinos in Tanzania. They asked me for some support,
And I've done very little, as most of the things here, the students just did a great job organizing everything. So it's awesome to see everything that they do for the school and for the community and for the world. 멀리 아프리카까지 전해질 학생들의 마음. 학생들은 나눔을 실천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국제고 입학 전형은 어떨까요? 부산국제고는 외고 국제고의 전형이 비슷한 이런 방법을 따르고 있는데, 일단은 사교육에 의해서 길들여진 또 스펙을 만들어진 이런 학생이 아니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이런 학생을 우리가 선발하고자 하는 것이 이 입시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특히 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면접에서는 어떤 사교육적인 요소를 전형위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학교 교육의 정상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학생들도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전형을 준비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공립국제고로 글로벌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부산국제고등학교. 세계를 무대로 지구촌 곳곳을 누빌 인재들이 공부하는 전당입니다. 네, 박철범 대표의 강연에 이어서 부산국제고 학생들까지 만나봤습니다. 공부의 전당이었고요. 매주 교육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해 주시는 교육 컨설턴트 이현우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자, 부산국제고 학생들 보면서 참 느낀 점도 많고 어쩌면 저렇게 제가 못했던 일들을 벌써 저런 나이에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벼락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수업하고 평상시에 책 한 번 안 펴보다가 시험 기간에만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박철범 대표께서는 날 때부터 공부를 잘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특별히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뭐 동기나? 그 어떤 일이나 사건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다기보다는요. 예. 공부를 쭉 해가면서 제가 좀 그동안 뭔가 속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좀 쌓였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는 정말 타고난 사람들이나 뭐 머리에서 온 학생들, 또는 어려서부터 뭐 부모님 막 대줘가지고 기초가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장난으로라도 공부하는 척을 몇 번 해보니까 실제로 내가 집중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이게 집중이라는 것이 뭔가 계획 다 세우고 정말 타고나야 돼만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장난으로라도 시작을 했더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계기들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젊은 학생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여기에 있지만은 부모님이 계시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기만 했으면은 할 수 있었던 게 공부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이제 어린 학생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얘 미래가 좋아질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서 애가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면 그게 공부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데, 그 학생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학생들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나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게 그 잔소리죠, 부모님이.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만, 박철범 대표도 공부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적이, 저는 이제 슬럼프. 정말 책도 펴기 싫고 책 보기도 싫고, 그거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요? 슬럼프는 두 가지 슬럼프 종류가 있는데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결과가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뭐 성적은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잘 빨리 안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뭐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면 자기 공부 방법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의 공부 방법을 참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공법에 관해서 이렇게 뭐 책을 읽고, 그런 것이 필요하고, 감정적으로 슬럼프 빠지는 이게 문제인데, 사실 이 공부라는 것이 그냥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 있게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게 만들어주는 건 결국 사람의 감정인 거거든요. 근데 감정은 이 특징이 그냥 아무 일 없이도 파도가 칩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기도 하다가 어떤 날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그 감정의 파도가 공부하기 싫다는 그 느낌을 몰고 왔을 때 그 느낌 때문에 행동을 바꾸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비도 오고 갑자기 공부하기 너무 싫고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 너무 외로워,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좀 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감정 때문에 생활 패턴을 바꾸게 되면 나중에 우리 몸은 더 큰 요구를 하게 돼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학교 그만둬 뭐 이런 식으로 요구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많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슬럼프가 찾아와도 감정적으로는 힘들지라도 일단 자리에 앉아서 버티라는 거예요. 책을 찢어버리든 어떻게 하든 그 분출 조금이라도 좀 하는 건 괜찮지만 그래도 그날 정해진 스케줄은 다 소화를 하고, 그래서 내가 도서관에 9시까지 있기로 했다. 공부 6시쯤 되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든 뭐 만화책을 봐서라도 그 자리에 비비고 앉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일쯤 되면 다시 또 괜찮아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찾아왔을 때 잘 대처하는 요령을 익혀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어떤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강연 주제가 하루 공부법이니까 지금 가장 필요로 한 집단이, 필요로 한 사람들이 지금 수능 시험 보는 수험생들이 아닐까 싶어요. 수능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지금 시기에서는요, 일단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처음부터 한번 보는 이런 방식은요, 절대로 비추천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땜질식 공부를 해야 돼요. 땜질식? 땜질식. 그러니까 시험을 바로 치면서 어떤 문제가 틀리면 내가 이 문제를 뭘 몰라서 틀렸지 하면서 참고서를 펼쳐서 그 부분만 완벽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뭐 도자기 그림 나왔는데 도자기 그림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참고서에서 도자기 그림만 쭉 훑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약한 부분을 문제를 통해서 발견을 하고, 발견된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저녁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씩 깨나가는 거죠. 이렇게 땜질식으로 수능 날까지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뭐 어떤 실력이 있다고 해서 시험 때 다 발휘가 되지 않잖아요. 시험 때 내가 가진 실력을 다 발휘하는 것은 따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시험 시간이 60분이다 그러면 나는 평소에 55분 또는 50분을 더 줄여서 더 가혹하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연습, 실력을 발휘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시험 때는 좀 시간이 이제 남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음의 안정도 찾아오게 되니까 자기 실력을 다 발휘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땜질식 공부와 그다음 시간 안배 연습,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 제가 궁금한 사항은 대충 질문을 끝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고 직접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두 분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저는 학부모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공부의 가장 반이고 시작은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학생 스스로 내가 정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딱 생긴다면 정말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학생이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항상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는데 파란불이 깜박깜박거리고 있어요. 그때 망설이잖아요. 건널까 말까. 건너려고 하면 중간에 빨간불로 바뀔까 봐 건너기가 두렵고, 근데 뛰면 또 될 것 같고, 이럴 때 뛰게 만드는 요인이 뭐죠? 주위 사람도 뛰면은 우르르 몰려가면 나도 뛰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뛸까 말까, 내가 공부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될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주위 사람이 뛰면 나도 될 것 같은데 하고 뛰기 마련이거든요. 즉 동기부여는요, 나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또는 선배들이 실제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성공했다는 케이스를 많이 알게 되면 실제로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야 뭐 사촌 언니가 이번에 고려대 들어갔다더라 이렇게 하면 그건 잔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례를 실제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아이에게 접근을 하시면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이제 학생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용기를 주는 것이 부모님의 하실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강연을 같이 들으시거나 뭐 그런 거죠. 네, 이런 거죠.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예를 들어서 약하다는 것들은 대개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도록 만들어지면 그 과정이 공부가 되는 것들은 아이들이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영웅 소설들이나 영웅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읽으라고 하고, 커갈수록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을 체험하라고 해요. 여기 있는 박 대표가 서울대를 공대를 다녔는데 고대를 갔다.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했어요. 고대를 갔다가 서울대를 가야지, 마치 서울대를 갔다가 재수해서 서울대를 갔는데
또 그 다음에 또 고대를 갔다. 이것들은 뭐냐면 다 잘했지만은 자기가 시간적인 면에서 조금만,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시간적인 면에서 조금만 자기가 뭘 할지만 준비가 잘 됐다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법대를 갔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가서 잘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동기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아까 그러려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 학생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눈에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오락이라는 어떤 즐거움보다는 자기 발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견학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선배들과의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전문가들이랑 상담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어떤 에듀 콘서트 같은 기회도 또 많이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을 다양하게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네.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강사님은 최하위권에서 최상위권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결과 중에 안 좋았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극복하신 거예요? 네, 사실 이게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큰 고민 중에 하나고요. 근데 공부하는 목적이 물론 내가 좋은 결과를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간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그런 목표가 있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는 그 순간에는요, 그 목표마저 잊어야 돼요. 내가 이번 중간고사에 몇 점 받겠다, 또는 몇 등 됐으면 좋겠다, 몇 등급 나왔으면 좋겠다, 어느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생각들도 결국 뭐 이번 주말에 친구들과 놀러 가야지라는 생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할 때는 그렇게 공부 내에서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이제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필요한데, 방법을 일단 점검을 해봐야겠죠. 내 시간 관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시간 배분에서 과목별로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가 수학을 하루에 2시간 하는데 이 2시간 정말 최고의 방법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 수준에 맞는 문제집인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이 결과가 낮게 나온다면, 저는 이거를 이제 명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와 성적의 관계라는 것은요, 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일정 물이 차기 전까지는 넘치지가 않아요. 한 바가지 붓든 반을 채워든지 간에 넘치지 않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붓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공부가 언젠가는 쌓여서 넘치게 될 거라는 것을 믿고 계속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에서 필수적인 자질이 뭐가 되는 거죠? 인내심이 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적이 잘 안 나와도,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뭐 때 되면 오르겠지, 이런 약간 쿨한 마음으로 뭐 오를 때 되면 오르겠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갑자기 성적이 확 뛰어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성적이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고요, 계단식으로 오른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거를 잘 참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박철범 대표의 하루 학습법, 하루 공부법은 정말 확 드러나진 않지만 그게 막 쌓여서, 정말 쌓여서 나중에 실력으로, 성적으로 와 닿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연, 멋진 강연 해주신 박철범 대표, 그리고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현우 선생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대 프로젝트 에듀 콘서트, 여러분 좀 유익하셨습니까? 네. 예.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능력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죠. 작은 차이,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서 그 결과물이 그렇게 달라진 거일 텐데, 그렇게 따진다면 공부도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단 오늘 하루하루 한 1분 1분을 알차게 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에듀 콘서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